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여전히 침묵이었죠. 나가셔야 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거든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불 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등이 내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나가지 마세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 위로 올라왔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죠. 괜찮아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불 속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숨소리만으로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쯤 집은 고요했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지 3년째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얻은 작은 원룸이었죠.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작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익숙해지더군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졌고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불이 살짝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도둑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이불을 바라봤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규칙적인 숨소리였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조심스럽게 이불 한쪽을 들추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이 내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죠.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이게 뭐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흔들어 깨울까?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누워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몸을 조금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짝 뒤로 물러나더니 내 팔에 등을 기댔어요.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꿈인가? 하지만 이불 너머로 전해지는 따스함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도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도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잠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이불만 구겨져 있었고 베개에 희미한 향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베개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어요. 생머리였습니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그날 낮, 나는 위층 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중년 여인과 젊은 딸이 사는 집이었어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딸은 말이 없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뭔가 아픈 사람 같았어요. 설마 저 집 딸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조용히 나를 감싸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상했죠. 무섭지 않았다는 게요. 오히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일부러 불을 일찍 껐습니다. 기다리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게 느껴졌습니다.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이불이 들쳐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다시 내 옆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도 등을 내게로 향한 채로요.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그녀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를 감쌌어요. 그녀가 살짝 몸을 떨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죠. 이건 뭐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낮 동안 일을 하면서도 자꾸 밤이 생각났거든요. 그녀의 체온이 조용히 나를 감싸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형, 요즘 표정 좋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을 잘 잤더니 그래.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푹 잤으니까요. 그녀가 옆에 있으니 잠이 잘 왔습니다. 이상하죠?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밤이 되자 나는 더 일찍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불을 넓게 펴두고 누웠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빨랐어요. 그녀가 망설임 없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평소처럼 등을 내게로 향했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그녀의 몸이 내 품에 딱 맞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나를 마주 보고 누운 거예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가까웠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마치 길을 더듬듯이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손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이 눈썹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코, 볼, 입술 마치 나를 기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2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결이 피부를 간지렸습니다. 남자로서 당연한 반응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섹스가 아니었으니까요. 뭔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심장 소리가 전해졌을 거예요.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무서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그녀가 내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내 목덜미에 닿았고 숨결이 목을 타고 흘렀어요. 이건 사랑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기엔 너무 낯선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거였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새벽에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빼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눈을 뜬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줬어요.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하지만 못 물었어요. 이름을 알면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꿈 같은 게 좋았습니다. 나흘째 밤도, 닷새째 밤도 그녀는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가 내 품에 딱 맞는다는 것도, 내가 그녀를 어떻게 안아야 편한지도 알게 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키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맙다는 표시였죠.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맑고 예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그녀가 늦게 왔습니다. 평소엔 11시쯤 오는데, 그날은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그녀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시 반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느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울음소리는 아니었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인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위로했죠. 한참 후 그녀가 떨림을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제일 편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요? 따뜻하니까요.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든 와도 돼요. 여긴 당신 자리니까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드디어 물어봤구나 싶었어요. 준호예요. 이준호. 이준호. 그녀가 내 이름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당신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인이요. 장가인. 가인 씨. 내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어요. 이상하죠? 얼굴도 모르면서 이름을 나누다니.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얼굴보다 체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이혼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방에 여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외로운 냄새가 나요. 외로운 냄새요? 네. 저도 그 냄새가 나거든요. 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애가 없어서 깔끔하게 헤어졌죠. 왜요? 사랑이 식었대요. 아내가요. 준호 씨는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짐이 됐거든요.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습니다. 외로웠겠어요. 많이요. 근데 요즘은 덜 외로워요. 왜요? 가인 씨가 있으니까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가인 씨는요? 왜 여기 와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있어도 혼자예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다들 제가 아프다고만 생각해요. 아파요? 몸은 안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여기선 아프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2주일째 되던 날 낮,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울음소리였어요. 나는 거실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죠. 무슨 일이지? 신경 쓰였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위층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파리했고 눈가가 붉었어요.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저희 딸이 좀 아파서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많이 아프세요? 몸이 아픈 건 아니고 마음이 아파요. 감각혼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각혼란증이요? 네. 현실이랑 꿈을 구분 못하는 병이에요. 밤에 가끔 집을 나가거든요. 혹시 이 집에 들어온 적 없나 해서요.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봤는데요.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알 텐데요. 아주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군요. 죄송해요. 괜히 놀라게 해드렸네요. 아니에요. 근데 병원은 다니세요? 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가끔 먹는 걸 거부하거든요. 오늘도 약을 안 먹겠다고 난리였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 딸인데요. 그냥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가 쓰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쪽지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감각혼란증 현실이랑 꿈을 구분 못한다고? 그럼 가인은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가인이 나를 다른 남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온 걸까? 그래도 내 이름은 알잖아. 준호라고 불렀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불을 껐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인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11시가 넘었습니다. 가인은 오지 않았어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1시, 2시 새벽이 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인 없이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가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불을 끄고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약을 먹고 있는 건가? 아주머니 말대로 약을 먹으면 밤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가인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이불을 그냥 덮고 잤습니다. 넓게 펴두지 않았어요. 혼자 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가인 씨, 괜찮은 건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불면증이에요?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열흘째 되던 밤, 나는 이불도 펴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잠도 안 올 텐데 뭐하러 침대에 눕겠어요. TV를 틀어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새벽 1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씨,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인이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약을 먹어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더니
먼저 누웠어요. 나도 옆에 누웠습니다. 가인이 내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많이요. 준호 씨, 저 기억해요? 제 이름? 장가인. 당연히 기억하죠. 가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혹시 잊으셨을까봐 걱정했어요. 절대 안 잊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가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몸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걱정하시더라고요. 화내셨어요? 제가 여기 온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라요. 나도 말 안 했어요. 가인이 안도하는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알면 저 더 이상 못 나와요. 왜요? 엄마가 절 가둬둘 거예요. 약을 더 많이 먹이고요.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인 씨는 여기 왜 와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따뜻해서요. 준호 씨가 따뜻해서요. 집에 있으면 차가워요. 다들 저를 아픈 사람으로만 봐요. 말도 제대로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선 그냥 저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언제든 와요. 여긴 가인 씨 자리니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가인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침까지 함께 잤습니다. 일주일 후, 가인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아예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불을 끄고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낮에 위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주머니가 큰 자물쇠를 달고 나오더군요. 가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가인은 멍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위층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바꿨더니 밤에 안 나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기뻐하면서도 피곤해 보였어요. 잘 됐네요. 네. 이제 좀 안심이에요. 전에는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약도 잘 먹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딸분이 빨리 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만 올라갈게요. 문을 닫고 나서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가인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지만 동시에 나는 혼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인이 없는 밤은 너무 길었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불을 넓게 펴두지 않았어요. 혼자 자는 거니까요. 불도 켜놓고 잤습니다. 어차피 가인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무너졌어요. 일도 제대로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었죠.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형, 병원 가봐요. 우울증 같은데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나는 가인의 머리카락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생머리요.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전부구나. 가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이 머리카락 한 올로 남은 거였습니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인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가인을 기다리게 될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니까요. 이불을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인 씨,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이불 속에서만 존재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석 달이 지난 봄날, 시장에서 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사 전 마지막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였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채소를 고르고 있는 가인을 봤습니다. 가인은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죠. 나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이젠 끝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어요.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로 다가왔어요. 준호 씨.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 씨. 저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가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 보여요. 내가 말했습니다. 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잘 먹고 있고요. 다행이에요. 준호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이사하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위층에서 봤어요. 짐 싸는 거요. 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사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멀지 않아요. 같은 동네예요.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보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무슨 말을. 준호 씨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없었으면 전 아마. 가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전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줬고 다들 저를 아픈 사람으로만 봤어요. 근데 준호 씨는 그냥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인의 눈에서도 내 눈에서도요. 저도 고마워요. 가인 씨가 저한테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외로웠거든요. 근데 가인 씨가 와서 덜 외로웠어요. 가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린 이상한 사이예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웃고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가인아, 이분이 누구니? 가인이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분이에요. 인사드렸던 적 있어요. 아주머니가 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분이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아주머니가 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돌아봤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가인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건강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거였어요. 이불 속에서만 존재했던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에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혼자 잡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혼자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이불을 넓게 펴둡니다. 옛날 습관이에요. 가인이 누웠던 자리를 만져봅니다. 이제는 차갑지만
그 안에 있던 온기는 아직도 기억해요. 가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가 건강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가끔 시장에 가면 가인을 봅니다.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제 가인은 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가인이 웃으며 친구들과 걷는 걸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불은 여전히 넓게 펴져 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 가인이 다시 찾아올지요. 아니,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인이 내게 준 건 체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믿거든요.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를 때 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잘 자요, 가인 씨. 그리고 이불을 끌어안습니다. 차갑지만 그 안에서 피어났던 감정은 아직도 따뜻합니다.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가인을 내쫓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름을 묻지 않았다면? 만약 더 오래 붙잡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순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불을 넓게 펴니다. 가인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비어있지만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나를 살게 만들어주니까요. 고마워요, 가인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작게 속삭입니다. 대답은 없지만 괜찮아요. 이불이 대신 대답해주니까요. 따뜻하게요.